대한민국 편이자 손흥민 편인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조편성이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의 한 팀과 A조에 묶이면서 정말 24년 만에 한국이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느냐, 정말 원정 8강을 이뤄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손흥민 혼자서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팀 스포츠인 만큼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임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대한민국 특유의 애국심과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 선수는 팬들과 정말 싸워버리려고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선수들은 이마저도 급이 다릅니다. 팬들이 실망하면서 관중석이 텅 비어도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라면서 겸손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손흥민이 앞장서서 후배들 관리가 철저합니다. 김승규는 월드컵 4강 위협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세리에 분데스리가 우승의 주역, 세계 최강팀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네덜란드 리그에서 핵심 미드필더, 손흥민보다 빠른 윙어, 왼발에 달인 잠재력이 넘치는 윙백, 한국 최초로 2부 리그 팀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들, 월드컵 때마다 눈부신 선방을 뽐내는 골키퍼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팬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모든 게 만족될 수 없을 뿐이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은 팀과 팀 분위기를 싸잡아서 최악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사라지기 위해서 이번에 큰 희생이 필요하다? 아니요,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이번 국가대표팀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22살 손흥민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이미 한번 제대로 당했습니다. 전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에서 감독에게마저 마치 테스트 당하듯이 취급당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빠지면서 팀이 고장난 상태였고, 이때도 임시 감독이 맡은 데다 2경기 연속 페널티킥 선제 실점으로 억울하게 당했고, 2022년에도 안하골절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회를 출전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전성기를 지난 나이가 되었지만 이강인과는 벌써 4년 동안 호흡을 맞췄고, 대부분 선수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만큼 역대 최고로 강한 한국 국가대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뭐라고 이 협회 때문에 손흥민이 희생을 합니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곧 떠난다잖아요. 감독은 월드컵 끝나면 바로 끝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와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번 월드컵을 망치면 안 됩니다. 이번 대회는 조 4개 팀 중에 3팀이 32강에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히는 조 3위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한국이 32강에 진출한다는 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32강으로 만족을 한다고요? 옆나라 일본 보십시오. F조로 네덜란드, 튀니지 그리고 유럽 한 팀입니다. 분명 한국보다 더 빡센 조편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도 32강 진출은 유력합니다. 일본은 이미 강호들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이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 같은 강팀을 만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32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자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 3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 다음 만나는 팀이 강팀이라고 해도 일본이 16강 진출을 한다고 해서 이변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큰일 났다, 해볼만하다, 이긴다, 셋 중에 하나인데 조 3위로 진출해서 만나는 1포드 팀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빨간불이고 그냥 32강에 만족한다면서 언론의 비난 수위는 최고조가 될 것입니다. 조 3위로 32강 진출은 곧 32강에서 탈락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조 3위를 하길 원할걸요. 한국의 조 1위를 바라는 건 결코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매우 대등하기 때문에 운이 따라주면 조 1위도 가능할 수 있고, 조 1위가 가능해져야 한국 최초 원정 3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엄밀히 보면
2002년에도 한국은 정규 시간으로는 2승밖에 못했습니다. 16강전에서도 극적 동점골에 연장해서 승리해서 올라갔고 8강에서도 승부차기로 승리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3승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손흥민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손흥민 시대의 원정 8강이면 2002 한일 월드컵 4강보다 더 대단한 업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한국은 이번 멕시코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월드컵 때는 환경, 경기장, 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달라하라 여기 경기장이 2010년에 지어진 최신식 경기장입니다. 고지대라고 해도 멕시코시티 경기장들보다는 낮은 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여름의 날씨도 미친 더위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정말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3월 A매치를 치를 때는 3국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고지대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진짜 무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지대라는 것인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이미 고지대에 익숙한 팀이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다이제스트 축구 매체에서는 이천수가 꿀조라고 했다가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대해서 수천 개의 일본인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바로 대부분이 이 고지대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최국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A조만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 황당하네. 일본 지금 지네들 코가 석자면서 남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로지 지난 월드컵에서 망가진 스페인, 독일 이겼다는 거 하나로 네덜란드도 해볼만 하다. 무실점 튀니도 이긴다. 스웨덴도 문제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더 면밀히 봐야 할 텐데 한국이 A조고 일본이 F조인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32강이나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조 편성에서 손해가 됐는데 조에서 1위를 해도 32강에서 브라질 아니면 모로코를 만납니다. 이 정도면 네덜란드도 1위를 안 하고 싶어 할걸요? 네. 그리고 한국이 2위로 올라와서 32강에서 기적을 만들면 16강에서 일본과 붙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은 조 2위를 해도 문제입니다. 16강에서 랭킹 1위 스페인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4년 전 스페인은 9위였고 지금은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일본은 조 3위를 바랄지도 모르겠는데 32강에서 미국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조 1위로 올라오게 되면 32강에서 대진이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한국은 16강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미국, 일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 역사적이고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면 8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고지대요? 고지대? 1500m 정도의 고지대면 분명 선수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일본도 그래서 더욱 놀리는 거고요. 그런데 얘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손흥민은 고지대와 상관없이 활약했던 선수라는 걸.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란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요. 이번 MLS 이적 후에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해발고도가 높다는 걸 강조하면서 경기 모른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원정에서 해발고도 개무시하고 헤트트릭 해버렸고 콜로라도도 만만치 않게 해발고도가 높았지만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손흥민 보유국의 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평가질인지 한국이 무슨 볼리비아 월드컵 나가는 줄 아나 봐요. 자, 이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대한민국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호흡법이 달라져야 하고 체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손흥민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 관리입니다. 첫 경기에서 손흥민을 조커로 쓸 리는 없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손흥민이 선제골 넣고 일찍 교체해주면서 버티는 겁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 실패한 건 일찍 골을 못 넣으면서 연장전을 치르다 보니까 체력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80분 넘어서 사활을 걸려는 멘탈이 아니라 35분부터 전반전에 그냥 모든 게 걸렸다는 듯이 싸우고 후반전을 버티는 게 조기 퇴근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면 손흥민은 3차전에서 쉬어도 됩니다. 우리는
고지대에서도 해트트릭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